한반도 역사 속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과연 누가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흔히 용맹함의 대명사로 김유신 장군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무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눈앞의 전장을 넘어 10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냉철한 외교 전략가로서의 면모에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기막힌 비책으로 수백 년간 굳건했던 삼국의 균형을 깨뜨리고 약소국 신라를 통일의 주역으로 우뚝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의 삶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꾼 숨겨진 전략의 지도를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김유신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정한 천재성을 파헤쳐 볼까요? 이야기는 바야흐로 삼국시대 후반 7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라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막강한 고구려가 끊임없이 압박해왔고 서쪽에서는 백제가 호시탐탐 신라의 영토를 노리며 맹렬히 공격해왔죠. 마치 거대한 두 맹수 사이에 끼인 작은 동물처럼 신라는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도 서라벌의 밤은 깊어갈수록 불안감이 짙어졌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 소식은 매일같이 전해져 왔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불타는 성벽의 잔해와 약탈당한 마을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당시 신라가 직면했던 절박하고 암울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젊은이가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며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유신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죠. 그는 신라의 명문가인 가야의 왕족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화려한 영광이 아닌 조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화랑으로서 심신을 단련하며 리더십을 키웠지만 눈앞에 작은 전투 승리만으로는 이 거대한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훈련장 한편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밤새도록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무사가 아닌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닌 전략가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 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조국 신라의 생존과 더 나아가 눈부신 번영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마치 불꽃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도 김유신은 결코 좌절하는 대신 어떻게든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단순한 용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큰 그림, 즉 신라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신라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젊은 화랑들과 함께 훈련하며 그들의 용기를 북돋우면서도 그의 시선은 늘 더 멀리, 더 넓은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 장수는 눈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신라를 구원할 결정적인 해답을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저희와 함께 더욱 깊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라의 운명을 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김유신 장군은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았을까요? 그가 제시한 비책은 바로 당나라와의 굳건한 연합을 통해 백제의 심장부 사비성을 향해 직접 진격하여 백제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한반도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백제 역시 호락호락하게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특히 백제의 명장 계백 장군이 이끄는 5천에 결사되는 황산벌에서 신라와 당의 연합군을 맞이하며 죽음을 각오한 최후의 저항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황산벌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아비규환의 전장이었습니다. 계백 장군이 가족을 직접 죽이고 전장에 나섰을 만큼 비장한 각오로 임했던 백제 결사대의 맹렬한 기세는
연합군을 몇 차례나 후퇴시킬 정도로 강력했죠. 수적으로는 훨씬 우세했던 신라군과 당나라 군대가 오히려 백제의 필사적인 저항에 고전을 면치 못하며 승리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신라는 백제는 물론 당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그 순간, 김유신 장군의 숨겨진 비책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꺾인 사기를 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충격적이고도 비장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어린 화랑 관창을 비롯한 용감한 젊은 화랑들을 최전선에 내세워 백제 진영으로 돌격하게 한 것이죠. 소년 화랑들의 용감하지만 무모해 보였던 돌격은 백제군에게 생포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고귀한 희생은 신라군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어린 관창이 백제군에게 붙잡혔다가 다시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으로 뛰어들어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은 신라 병사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김유신 장군 또한 자신의 아들 원술의 목이 잘려 돌아온 것을 보고도 눈물을 삼키며 나라를 위한 너의 죽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비장하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외침과 어린 화랑들의 희생은 병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며 이대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강렬한 전의를 불태우는 거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이처럼 고조된 심리적인 반전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총공격을 명령하며 병사들의 사무치는 분노와 슬픔을 거대한 승리의 에너지로 전환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둑이 터지듯 죽음을 불사하고 밀려드는 신라군의 압도적인 기세에 백제 결사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제의 명장 계백 장군 역시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싸웠지만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며 황산벌 전투는 신라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황산벌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백제의 최정예 부대를 괴멸시킴으로써 신라는 백제 멸망의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고히 확보하게 된 것이죠. 황산벌에서의 승전보는 곧바로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향하는 길을 활짝 열었고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거침없는 여세를 몰아 마침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로써 수백 년간 한반도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백제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한반도의 세력 균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백제의 멸망은 김유신 장군의 숨겨진 비책이 얼마나 통찰력 있고 냉철하며 미래를 내다본 전략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앞의 전투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 속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위대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구려라는 또 다른 강대국, 그리고 신라를 돕던 당나라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난관들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위한 김유신 장군의 마지막 비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그의 탁월한 지혜와 용기가 어떻게 역사의 마지막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전 회차에서 백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셨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비책이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의 최전개 부대를 무너뜨리고 결국 사비성 함락으로 이어지며 한반도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죠. 하지만 그의 통찰력 있는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라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산, 바로 고구려라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었고요. 더불어 동맹이었던 당나라와의 미묘한 긴장감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숙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김유신 장군이 꿈꾸던 것은 단순히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을 넘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통일 신라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 목표인 고구려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백제 멸망 후 여세를 몰아 신라와 당연합군은 북방의 강자 고구려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죠. 고구려는 수백 년간 한반도 북쪽을 굳건히 지켜왔던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당나라와의 끊임없는 전쟁에서도 굴하지 않던 강대국이었으니 그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동맹군에게 백제를 잃은 고구려는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죠. 내부 분열과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던 고구려는 결국 강력한 연합공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668년 마침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 역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삼국시대는 사실상 그 막을 내리는 듯 보였죠. 그러나 진정한 통일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당나라는 이제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세력권 아래 두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옛 영토에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 같은 자신들의 통치 기구를 설치하며 신라를 압박했죠. 심지어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려 하는 등 노골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동맹의 탈을 쓴 침략자의 모습이 드러난 순간 신라로서는 당나라의 이러한 행보를 결코 좌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유신 장군은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일조했지만 결국 한반도를 통째로 삼키려 할 것이라는 큰 그림을 미리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나라와의 불가피한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신라의 통일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바로 당나라와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신라의 용맹한 군사들은 조국을 지키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당나라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등에서 신라군은 당나라의 대군을 연이어 격파했죠. 마침내 676년 한반도에서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하며 신라는 비로소 한반도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삼국을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용맹한 장수를 넘어 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 속에서 신라의 미래를 고민했고 김춘추와 손잡고 당나라와의 외교를 성사시키며 국제 정세를 읽는 탁월한 안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황산벌 전투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으로 승리를 이끌었으며 백제와 고구려 멸망 후에는 당나라의 야욕을 간파하고 과감하게 맞서 싸워 진정한 통일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숨겨진 비책들은 단순히 전쟁터의 전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설계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 결단하는 위대한 리더십의 발현이었죠. 통일 신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도 김유신 장군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며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죠. 그의 일생은 오직 신라의 번영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의 발자취는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제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진 후에도 김유신 장군의 설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라의 진정한 통일을 가로막는 마지막 관문, 바로 고구려가 남아있었죠. 수백 년간 한반도 북방을 지켜온 고구려였지만 나당 연합군의 파상 공세 앞에 평양성마저 함락되며 기나긴 삼국의 대립은 종지부를 찍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라에게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동맹국이었던 당나라의 숨겨진 야욕이었죠. 당나라는 애초부터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세력권 아래 두려는 야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한반도 전역에 통치기구를 설치하며 신라까지도 속국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김유신 장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당나라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의 적을 넘어 훗날 찾아올 더 큰 위협까지 내다보는 탁월한 해안과 국제정세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도착한 줄 알았던 항구가 사실은 더 큰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었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노련한 선장처럼 그의 지략은 늘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봤던 것이죠. 이제 신라는 명분을 잃은 동맹국, 아니 제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낸 당나라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역사에 나당 전쟁으로 기록될 이 기나긴 싸움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김유신 장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당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에 맞설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맞서는 대신 한반도 전체의 민족적 단결을 이끌어내며 당나라가 결코 넘볼 수 없는 자주적인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대군을 괴멸시키고 기벌포 해전에서 당나라 수군을 물리치는 등 수많은 격전 속에서 신라군은 김유신 장군의 노련한 지휘 아래 당나라의 야욕을 좌절시키며 마침내 완전한 통일을 쟁취해냈습니다.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닌 외세의 간섭이 배제된 한민족 스스로 이룩해낸 진정한 자주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순간이었죠. 그 의미는 실로 깊고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 장군의 위대함은 비단 전장에서의 승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키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보듬는 데에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승자의 오만함 대신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포용하는 너른 마음으로 새로운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곳곳에 남아있는 반란의 불씨를 잠재우며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칼끝에서 시작되었지만 백성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지혜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무너진 땅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가지를 뻗어나갈 나무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는 농부의 마음과도 같았달까요?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의 초석을 놓으려는 그의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의 숨겨진 비책들은 결국 단순히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적인 전략에 그치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 결단하며 궁극적으로는 백성들의 평화롭고 자주적인 삶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대한 설계였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일생은 이처럼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짊어지고 나아간 위대한 리더십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길이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지략과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역사의 페이지마다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죠.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 역사를 들려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대의를 위해 헌신했던 그의 삶은 시대를 초월해 리더십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우리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김유신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